자, 우선은 PSST가 뭔지는 아마 그 정도는 이건 아셔야 돼요. 그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양식이고, 제가 뭐 앞에서도 설명 계속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P, 플라블럼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S,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과 그 아이템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S, 스케일업,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성장 전략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T, 팀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할 우리의 멤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게 PSST였어요. 첫 번째는 뽑히는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정부에서 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 차별화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뭔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다른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어떻게 차별화를 넣을지를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일단 모든 부분이 도식화가 돼야 됩니다. 문서는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안 예쁘면 절대 안 봐요. 심사위원 관점에서 하루 동안 봐야 되는 사업계획서가 몇십 개인데 그걸 어떻게 줄글을 다 읽고 있겠습니까? 줄글만 넣는 건 안 된다는 거. 이제 PSST를 각각 어떻게 뽀개기 할 수 있는지를 쪽집게 과외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인식, 플라블럼 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마치 책 읽을 때 앞부분만 읽고 그렇죠? 문제집도 앞부분만 열심히 보다가 뒤에 안 하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또 앞부분만 막 2번, 3번씩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쓸 때도 똑같아요. 대부분 문제 인식에 시간을 많이 쓰시거든요. 당연히 필요한데 사업계획서는 일단은 얕게 쫙 끝까지 쓰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반복 하시면서 고도화하시는 게 빨라요. 일단 이 파트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인식, 문제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되어 있고,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이렇게 아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문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문제인식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트렌드만 있고요,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 생성형 AI 시장이 증가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은 흥미롭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문제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게 해주셔야 결국에는 뒤에서 나오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더 몰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플라블럼은 앞부분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재밌다, 위트 있다, 유머,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정말 문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그 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전개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단순히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포함한, 산업의 동향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딱 짚어주는 게 한 꼭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개인에게 혹은 사회에게, 국가에게 왜 문제가 되고 중요한 건지를 숫자로 표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면 뭐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기대효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꼭지가요, 이미 사실 사업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어요. 그 플라블럼 파트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파란 색깔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세 꼭지를 넣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세 꼭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문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라고 했죠. 자,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임상 전에 신약 개발하는 단계들이 많잖아요. 그 단계를 막 보여주고 도식화해서 신약 개발하는 단계에서 임상하기 전에 진행하는 초기의 연구가 전체 연구 중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 초기 연구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번째 꼭지,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문제인지를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 초기 연구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는데, 이 초기 연구가 성공을 해야 다음에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 되는 건데, 이 초기 연구의 성공률이
실제로는 5%밖에 안 되는 수준이래요. 그리고 여기 초기 연구에 들어가는 돈도, 이 비용도 전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거의 한 30%가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은 낮은데 돈만 무지하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이게 문제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기대 효과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결국에 이 초기 연구에서 새로운 설계법이 나온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새로운 설계법이 나온다면 신약을 성공하는 시간도 얼만큼 짧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률도 얼만큼 이상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됐던 것을, 혹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뭐 약가가 굉장히 높아서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다 라고 기대 효과를 딱 짚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만드는 게 우리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것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꼭지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붙이셔야 되는 내용은 아이템의 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계획서 양식에도 아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템 소개를 챕터 2, 이 솔루션 파트, 이름이 아예 솔루션이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약간 좀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챕터 1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아이템으로 살짝 맛보기 소개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템의 핵심 문장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랑 우리 아이템을 좀 시각화한 부분,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이 내용을 적절하게 도식화 하셔가지고 딱 넣어 놓으셔야 문제점이 아까 세 가지 꼭지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 게 우리 아이템이다, 우리 아이템 이렇게 생겼고 차별화 포인트 이런 게 있다라고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 들어가서 기술이랑 개발 계획 쭉 이야기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엄청 빠르겠죠? 자, 플라블럼 파트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영상에서도 잠재 고객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도 슬쩍 들어가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 정의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 고객도 그렇게 이미 느끼고 있더라 라고 같이 한 꼭지를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식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줄글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2, 솔루션으로 넘어갑니다. 솔루션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붙어 있고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기가 제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흥미 유발을 좀 시켜놨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흥미 유발한 부분들을 그에 맞게끔 풀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지. 앞에서 이거 아이템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세상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싶었던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이템이 나오면 뭐야? 하고 뒤에 것까지 다 안 봐요. 이 챕터를 시작하는 솔루션 파트의 첫 번째 이제 앞부분에다가 넣는 내용들은 제가 아까 그 플라블럼 파트에서 마무리에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 솔루션의 첫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게끔 해서 아이템의 특장점, 기술 설명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부터 쓰시게 되면 보이시죠? 개발이랑 계획부터 써야 되는데 이상해진다니까요. 갑툭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특장점과 기술 설명을 앞부분에 플라블럼에 이어서 꼭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제발 그 아이템 얘기하실 때 뭐 무슨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그 아이템 이름 안 써도 되거든요. 뭐 ABC 플랫폼, 뭐 아니면은 뭐 A2 플랫폼,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행복 플랫폼, 뭐 아니면은 스타 플랫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브랜딩 차원에서 좋고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한 번만 딱 앞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계획서에 계속 나와야 돼요. 한 10번씩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마치 광고 보는 것처럼 그 이름이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름이 기억이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죠. 합격하는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브랜딩 관점에서 이름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솔루션의 앞부분이 아이템에 대한 이제 소개를 딱 연결 받아가지고 플라블럼의 내용을 딱 바톤 터치 받아서 솔루션의 앞부분을 특장점이랑 아이템의 기술 설명으로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은 그 메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술이 없으셔도 어떤 기술이 들어갈 거다라는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든지 뭐 레이저 절삭 기술이라든지 뭐 생성형 AI의 어떤 땡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템에 담길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쓰실 때 그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예창패의 목적인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 기술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이 기술 너무너무너무 뛰어난 건데 이 기술이 결국 이런 효과, 이런 성능,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느낌이 나야지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만 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어떻게 기술을 쓰란 얘기냐, 기술은 아이템에 담긴 기술이 뭔지 한 꼭지 딱 쓰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기술 모델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무슨 뭐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 한 꼭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의 가치가 뭐 기존에 원래 진행되던 것 대비해서 혹은 기존의 경쟁사 대비해서 얼만큼 뭘 더 해결해 주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숫자로 써주시면 좋고요. 이 모든 두 꼭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개발이 안 되었어도 우리의 목표치를 가정하고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술 용어만 나열되거나 기술 자체가 목표가 돼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쓰실 때에는 제발 뭐 방수성, 뭔지 아시죠? 뭐 간편성, 뭐 용이성,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 어떤 아이템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당연히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I 돌리게 되면은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구조를 설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 약간 좀 추상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또 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술술술술 읽혀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넣으셔야 되는 거는 기술 자체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쓰시든가, 아니면 기술이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적용되는 산업이나 적용되는 시장이나 뭐 적용되는 타겟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맨파워나 네트워크가 좀 달라서 우리가 기술은 유사하지만 뭐 적용 분야도 유사하지만 좀 시장 선점이 좀 용이하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지 여기에 차별성에 너무 뻔한 내용들은 쓰시는 거는 조금 금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조나 아니면 뭐 패키지나 이렇게 유형의 물건을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 내용들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진척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서비스 기획이 뭐 100%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UI 디자인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10%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예창패 지원을 받고 나서 할 거고,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의 계획이 그 도표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챕터 2 솔루션 파트하고 챕터 3 스케일업 파트에 둘 다 사업 추진 일정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챕터 2에 있는 거는 협약 기간 내에 진행할 일정이고요. 챕터 3 이 스케일업 파트에 있는 거는 전체 사업을 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챕터 2잖아요. 이 협약 기간 내에 진행할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가급적 약간 좀 추진 내용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숫자로 써주시던가 산출물이 뭔지를 좀 써주시는 게 완전 좀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인 인증 받겠다라든지 특허 받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딱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한 줄 띡 쓰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의 목표에 대한 정확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만들겠다 라든지 어떤 인증기관에서 받겠다라든지까지 써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써주셔야 똑같이 공인인증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솔루션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게 정보지원금 집행 계획입니다. 이거는 1단계랑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쓰게 돼 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4천만 원 내에서 써라. 그래서 총 최대 6천만 원까지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은 중간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4천만 원 못 받는 거니까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올해 8천만 원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고가 안 떠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창진학 사이트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4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건 공고 뜨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지원금 집행계획 그 도표 있잖아요. 거기에 적는 사실 비목란에는 그 비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비목을 쓰셔야지 다른 거 내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목을 쓰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산출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랑 다 단가 정하셔가지고 산출 내역 쓰신 다음에 총 사업비 얼마인지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단계랑 2단계나 뭘 적어야 되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2단계까지 다 가야 하반기 정도는 돼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뽑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에다가는 시제품 제작이 어느 정도 약간 끝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중간에 우리가 교육받죠. 그리고 이제 중간평가 하잖아요. 그거 통해서 차등 배분을 하죠. 내가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2단계 때에는 이제 보완하겠다. 시제품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사업화하기 전 단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2단계 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을 완성하실 수도 있지만 뽑혀야 되니까 스토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행 계획에서는 또 차별화 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산출 근거를 쓰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처가 좀 정해져 있으면 그런 내용들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쿠팡에서 사겠다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외주 용역이라면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곳을 알고 있고, 근데 또 한 곳만 쓰면 너무 약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뭔가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내가 믿을 만한 곳 두 곳을 현재 뭐 비딩 중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집행을 통하면 산출 계획이 어떻게 나올 걸로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비 개수 같은 거 넣으실 거잖아요. 그때도 약간의 또 차별화로 넣으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몇 개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대학원실에서 협찬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시면 완전 땡큐죠. 다만 문제는 이게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 개수가 정확한지, 아니면 그 개수만큼 진짜 필요한 건지, 이게 모자란 건지 넘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멘트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켓 같은 것들이 최소 30개가 필요한데, 그중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별표 표시한 다음에 쓰시는 거죠. 그중에 10개는 내가 이미 선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내가 10개는 뭐 아는 뭐 MOU 맺어져 있는 어디에서 내가 협찬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개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비용을 세이브했다 라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이 부분을 되게 잘 쓴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솔루션 파트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길죠.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좀 보시면서 또 정지하고 또 메모하시고, 정지하고 메모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넣어야 될지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내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탁탁 짚어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심사위원이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스케일업, 성장 전략 파트고요. 사업화 추진 전략인데,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뛰어들 시장이 어디고, 우리의 목표 고객은 누구고, 시장 안에 우리의 경쟁사들은 어디가 있고, 그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우리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져갈 건지, 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양식에 파란색 글씨로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거 짧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서도 잠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만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 건데, 앞에서 우리 아이템도 얘기했고 기술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누구한테 어떻게 돈 받을 건지는 잘 티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플랫폼이 그래요. 아이템은 알겠거든요. 근데 결국에 너무 뻔하잖아요. 돈 벌겠다는 게 뭐 광고료래요. 근데 광고료가 초반에는 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럼 도대체 뭘로 돈 벌 건데? 라고 했을 때 답을 대표님들이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아이템으로 B2B, 기업들이 고객일 때랑 B2C, 개인이 고객일 때랑 돈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겠죠. 여기는 아예 구축을 내가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뭔가 부분만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체 총으로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특정 파트마다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조금 주고 소모품 중심으로 판매를 하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 하실 때에도 우리 넷플릭스도 보면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구독 모델을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기업들이 비행 고민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직 아이템도 안 나왔는데 어떤 게 있냐 이러시겠지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더 완전하게 나온 사람을 뽑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설계를 해주시는 건 필요하고, 예전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핸드폰 케이스 만든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핸드폰 케이스에 토끼 귀 이렇게 귀엽게 있는 그거 아세요? 되게 귀여웠는데 완전 초히트 쳤어요. 그게 한 10만 개인가 팔리고 해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수출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 돈 받고 이제 사업하던 스타트업 대표님이 메인 아이템이 있었는데 남은 돈 지원금으로 조금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냥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초대박을 친 거거든요. 그분 결국에는 그거 적고 요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전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기술과 아이템과 열심히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실제로 성공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다 모르죠. 미지수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이 될까? 이걸로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를 잘 설계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전략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그 사업 추진 일정과 이 자금 확보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 각각 쓰셔도 되고요. 사업 추진 일정 안에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같이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표로 디테일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추진 일정은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 사업화 로드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지금 협약 기간 안에만 딱 만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진짜로 돈 주고 누군가가 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창패의 목적인 시제품 개발이 다가 아니죠. 팀원도 뽑아야 되죠. 이 아이템의 부품도 더 만들어야 되죠. 콘텐츠도 더 다양화해야 되죠. 2세대 버전도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들려면 돈을 내가 대출을 받든 투자를 받든 다른 지원금을 받든 해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엄청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업화 추진 일정에 담겨야 돼요. 그 추진 내용을 나래비로 쭉 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카테고리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아이템의 개발, 당연히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시제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테스트도 여러분들 돌려야 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확보도 하셔야 되고 컨텐츠 확보도 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 중심 으로 가게 되면 양산, 대량 생산 어떻게 할 건지,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나 뭐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디랑 MOU를 맺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는 OEM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럼 어디랑 할 건지, 파트너십을 누구랑 맺을 건지, 이거 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철을 중심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고객사 관점에서 어디를 타깃으로 영업을 할 거고, 어디를 타깃으로 네트워크를 좀 더 확보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고객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팀빌딩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은 1인 기업으로 내가 언제까지 있다가 채용은 어느 정도 시점에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떤 팀을 더 이제 영입을 할 거고, 뭐 이제 팀빌딩 관련해서 어떻게 팀을 만들 것인지, 또 제일 중요한 여기 양식에도 나와 있었던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되겠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뭐 내 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출 받을 수도 있고요. 후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 3년치는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어느 정도 전체 계획이 좀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귀찮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환경, 사회,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SG 관점에서 이제 쓰라는 이야기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이시면 솔직히 여기는 거의 다 끼워 맞추기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친환경적인 아이템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쓸 내용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생긴 파트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템의 특성상 우리가 뭐 수소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아니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쓸 내용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시라면 AI 돌리세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서는 차별화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이라도 우리 아이템에 맞게끔 그냥 연결 구조만 적당하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대표자와 팀원 구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양식이 사실 진짜 답이 다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라는 거 적으면 돼요. 정말 이거는 그 파란색 글자 있죠? 읽어볼까요? 너무 많네요, 읽기에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경험과 실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대표자의 전공 경력, 논문, 프로젝트 이력 이런 것들 그냥 쓰실 수 있는 건 다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출신지하고 출신 학교는 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쓰셔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쓸만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기업명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살짝 약간 알 수 있게 운 띄워주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전문 대기업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쓰셔야 약간은 또 차별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출신 학교랑 출신지 안 썼잖아요. 그 정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가 이 아이템이 기술 기반 아이템인데 우리 아이템의 메인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시면 대부분 아마 경영이나 사업 총괄로 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쓰시기에는 조금 약해요. 무조건 만약에 대표자가 메인 기술력이 없는 상황이시면 무조건 네트워크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자가 이 아이템과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인프라 같은 거를 넣어주셔야 그나마 말이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공격적인 질문이 발표평가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도 팀 점수에서 점수가 조금 약하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문 기술성이 없으신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무조건 확보를 해주시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된 지식을 좀 충분히 그래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나게끔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 구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1인이시면 진짜 나만 적으시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채용 예정인 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뽑혀야 되잖아요. 자꾸 제가 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 사실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의 월급을 준다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을 좀 내가 뽑을 예정이다. 어떤 기술자를 내가 뽑을 예정이다. 정확하게는 이러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시기에 뽑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는 거. 채용 예정보다 더 좋은 말은 합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류 예정은 이미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출신의 어떤 개발자 출신의 몇 년 경력을 가진 이러이런 사람과 내가 몇 월쯤에 이 사람이 회사 업무 마무리하고 우리 회사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한번 잘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외부 협력 파트너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예비이긴 하지만 뭐 개인 사업자가 이제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이템이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MOU나 사실 구매 의향서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 구매에 대한 이제 뭔가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을 하기로 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좋고요. 자문위원 같은 데에는 아는 분들을 최대한 다 넣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PSST에 대한 부분을 좀 쪽집게로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각각의 항목마다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조금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예시나 이런 부분들 짚어드린 걸로 충분히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쓰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거를 좀 반영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밀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은데 잘 열심히 작성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저런 많은 이제 컨텐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유니콘 대학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